2월 7일 투자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퀄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을 지낸 베니 카티비안을 미국 법인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구글이 자체 인공지능 챗봇 어프렌티스 바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본격적인 AI 경쟁에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재건복구 관련 협의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이상 인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온이 코발트를 완전히 배제한 코발트 프리 배터리 시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값비싼 코발트 사용을 줄이면서 성능은 그대로 유지해 가격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한 업체가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3조 9,9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9.6% 증가한 수치입니다.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코스피 2,5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발목을 잡은 1월 미국의 강력한 노동지표. 이 가운데요,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를 처음으로 수정한 증권사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에 긴축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1월 서프라이즈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미중 갈등도 재점화되는 이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코스피 상단을 2,800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가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 목표 수정 주가지수 구간을 바꿀 걸로 저는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증권사들은 기업의 실적을 주가 움직임의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가의 변동 요인 순서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1번을 뭘로 보냐? 환율로 봅니다. 즉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돈 가치가 내려가면 우리 주가는 내려간다가 제 1번입니다. 2번은 뭐냐? 바로 수급으로 저는 봅니다. 외국인이 됐든 기관 투자가 됐든 개인 투자가 됐든 주식을 많이 사느냐 많이 사지 못하고 오히려 파느냐, 이게 2번 조건입니다. 3번은 뭐죠? 미국 FRB, 전 세계 금융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FRB의 금리 조정. 4번은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입니다. 5번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순으로 쭉 가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9번째, 10번째 바로 앞이죠. 9번째가 뭐냐? 바로 기업의 실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많은 증권사들 어떻게 봅니까? 2023년도 기업 실적이 2022년도보다 약 5에서 10% 정도 줄어들지? 그러니까 2022년도 주가보다는 5에서 10% 주가 내려야 되지? 이렇게 보니까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한국투자증권부터 하나, 대신, SK, 다울투자증권이 모두가 다 주가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투자증권이 2000에서 2650 본 것을 2200에서 2800 본 것을 매우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이미 틀려가지고 바꾼 걸 왜 칭찬하냐? 다른 곳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예컨대 어디입니까? 2450 종합주가지수 상단을 2,450포인트로 본 증권사는 제가 어떤 증권을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가 얼마입니까? 2,497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바꿨다는 건 뭡니까? 잘못된 것이죠. 저는 한국투자증권이 오히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제시한 것이 우리 시청자한테 더 올바르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어느 통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에 비해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금년은 뭐죠? 대통령 임기 2년 차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통령 임기 2년 차에서 주가지수가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금년에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어제 그제 주가 좀 빠졌다 해서 갑자기 금년에 이제 폭락하는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가 움직임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이 뭔가 나는 최소한도 이런 부분만큼은 꼭 중시하겠다 하는 부분을 오늘부터라도 정리하시면은 시장에 좀 더 좋은 성공 투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지난 한 달간 8.4% 급등. 증권가 예상을 다 비켜갔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증권사들의 코스피 예상 밴드가 큰 신뢰도를 주진 못했는데 이번에 수정된 조치가 다시금 신뢰도 회복에 힘을 보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밴드 상단이 높아졌다? 그럼 국내 증시 반도체 2차 전지 수출 기업 업황이 무조건 반등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이슈 삼성전자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퀄컴 부사장을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 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주목이 실리고 있는데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 출신이죠. 이제 자율주행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주도권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인재난이 되게 심하죠. 이제 이쪽 업종 자체 다 그런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인력 재배치 소식까지 두 개를 한꺼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퀄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을 지낸 베키 카티비안 있죠. 이분이 이제 미국 법인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카티비안 부사장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의 삼성 반도체 칩 R&D 핵심 기지죠. 삼성 오스틴 연구개발센터 SARC라 불리는데 이곳과 어드밴스 컴퓨팅 랩이라고 ACL이 있는데 이 두 곳의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참고로 이 두 곳은 시스템 반도체 개발 사업을 맡는 시스템 LSI 사업부의 미국 내 핵심 연구기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티비안 부사장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개발 전문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퀄컴에서 예전에 이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ADAS죠. 이거를 시스템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 샤오펑에서 북미 법인 COO를 맡아서 자율주행 칩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소식으로 이제 반도체 인재난이 되게 심각합니다. 여기에 시달리면서 파운드리 레거시 공장 R&D 인력을 이제 그중에 일부를 3나노 이하 미세공정, 초미세공정 분야로 재배치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그와 함께 최근에 중소 그리고 중견 그 팹리스 기업 130에서 65 정도 나노급 파운드리 공정 주문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해당 공정의 R&D 인력을 3나노 이하로 투입을 시키면서 이쪽에 좀 더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30년 이상 이제 한우물만 봤죠.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업력이 좀 굉장히 깁니다. 삼성과 TSMC를 보통 비교를 많이 하시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이 넘어갑니다. 이거만 했습니다. 딴 거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이거 실적 떨어지면 이 회사 그냥 죽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업력이 오래되니까 이제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뿐만 아니고요. 구형으로 분류된 이쪽 레거시 공정까지 사실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력이 그만큼 오래돼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인력 재분산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30년 동안 충분히 있고요. 삼성은 이제 10여 년 차 되기 때문에 이미 2배가 차이 나니까 두 기업을 바로 이제 너무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업력 차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은 우리는 그냥 되는 것만 하자, 비용 높은 것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선단 공정에 투자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과 성장이 높은 쪽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주도권 잡기에 나선 삼성. 오늘 차량용 반도체 관련 주죠. 텔레칩스, 코아시아, 아남전자 같은 종목들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우리 정부,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관련 협의를 적극 진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억 달러 이상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지금 상당한 규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와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1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도 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열린 국회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지원이 사실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전 세계 27위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더 많은 지원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어떤 대답을 발표를 했고요.
참고로 단일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간 인도액 같은 경우는 사실 최대 규모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한 특정 국가를 이제 지원할 때 사실 제일 큰 금액을 지원한 게 맞긴 맞지만 우리나라보다 사실 GDP가 작은 포르투갈이나 에스토니아보다 사실은 적은 수준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조금 이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분 참고하셔가지고 관련주도 혹시 있으면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건 소식 나올 때마다 테마성으로 변동성을 보였던 관련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뭐 현대 에버다임, 다스코, 히림, 유신 같은 종목들 지금 뭐 고점 찍고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이런 인도적 지원 이슈가 나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은 걸까요? 사실상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비중을 줄여주는 게 낫긴 한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지금 계속 아마 올해 이슈가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이슈가 될 거고 뭐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굴삭기나 뭐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할 수 있기는 하지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은 국내 최대 종합기계 회사로서 건설기계, 엔진 등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 25.7% 증가한 3,325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그 엔진 사업부에 대해서 건설기계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고요. 발전 산업용 소형 장비에 들어가는 엔진에 대한 수요가 좀 회복이 되면서 전년 대비 164% 정도 증가한 영업이익 1,25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작년 한국을 비롯해 라틴 아메리카 또한 중동 등의 이제 신흥 시장에서 1조 8,393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 이게 또 전년 대비 한 14.6% 증가를 했거든요. 즉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건설 기계 쪽에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뒷받침을 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재건주 로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기업이 그 굴착기, 휠 로더, 그리고 굴절식 덤프트럭 그리고 작업 현장에 맞춤형 특수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이게 뭐 재건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에 포장을 좀 깔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건물을 져야 되는 부분들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철거나 그런 부분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먼저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 쪽으로 좀 많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탈리아에서 농기계용 엔진 8천여 대 또 수주를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주적인 부분들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방산 엔진도 또 단독으로 수출을 했는데 이게 튀르키예 방산업체 그 베메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총 3,131억 원 규모의 1,500마력급의 전차용 엔진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건설 기계용뿐만이 아니라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냐라는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2024년 3월 중에 이제 러시아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러시아와 화석연료 판매 등을 통한 자금줄을 좀 쬐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못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지층조차에서도 지금 현재 불만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좀 기록을 하겠고요. 올 초에 또 다시 좀 50만 명 정도 추가로 징집을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년에 이제 뭐 대선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종전 가능성을 좀 더 크게 열어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밤사이에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해서 시리아 지역까지 합치면 총 5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오늘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뭐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서 센티로 움직일 수 있는 재건 관련 종목들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너무 강력한 미국 노동지표 때문에 오롯이 빛을 보지 못했던 자동차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IRA의 허들을 좀 무사히 넘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제네시스 GV70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뭐 지난 연말 리스 차량부터 SUV 기준 개정까지 IRA법에도 숨통이 지금 트이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사에서는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할 때다라는 주장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가장 큰 시장 어디라 볼까요? 미국을 위시한 북미가 되겠죠. 두 번째 시장은 어디입니까? 유럽이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시장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일본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개가 자동차의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그 시장에 또 하나의 시장이 부각됐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지금 인도가 중국, 미국,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동차 판매량이 많은 시장으로 부각됐습니다. 시장 하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내연 기관차에 2만 개가 들어가면은 이 전기차에는 약 한 8천 개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통계치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 부품에 좀 불리합니다만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새로운 이동 수단이 나옴으로 해서 그만큼 그에 관련된 부품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고 또 수급 이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이동시키는데 그 물동량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자동차 판매 내지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당연지사 그럼 자동차 부품도 어려웠겠죠. 그러나 금년에는 달라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대 모비스, HL, 만도, 현대 유아, 한원 시스템, SL 등 금년에는 자동차 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작년에 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30%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들 주가가 어때요? 거의 못 올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각계 개별 주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주 저평가돼도 좀 심하게 저평가됐다. 특히 HL 만도라든가 현대 모비스가 지금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뭐 국내는 뭐 국내 차에 대해서 특징이 한다면은 뭐 옵션의 제왕이다. 결국은 옵션에 따라 굉장히 좀 많이 그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든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기술을 접목시킨 기업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로 S&T 모티브라고 있습니다. S&T 모티브라고 있는데 이 S&T 그룹의 그 자동차 부품 전문 그 제조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전기차 및 수소 연료 전지 등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그 구동 모터 핵심 부품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용의 그 시동 발전형 모터 등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현대 기아뿐만이 아니라 그 GM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그 어플라이드 그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반도체 장비 부품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뭐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부품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섹터도 같이 엮일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해 연간 연결 기준 장점 영업이익이 1,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를 했고요. 매출이 한 10.9%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증가를 했던 이유는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2분기 동안 부진했던 GM 관련된 전기차량의 드라이브 유닛 사업이 회복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S&T 모티브가 그래도 실적을 좀 많이 받쳐줬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그 GM도 전기차 생산량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GM에 따라 굉장히 S&T 모티브도 같이 좀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채워지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또 이 기업이 그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사업뿐만을 또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방산과 관련된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방위사업청과 그 K15 기관총
72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노후 K3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고요. 물론 이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그 친환경차와 관련된 부품과 또한 반도체 그리고 방산과 같이 엮여져 있는 세 가지 섹터로 엮여져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다양한 사업군을 좀 영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을 갖고 있고요. 올해 그 GM 역시 EV 라인업을 통해서 2022년 대비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친환경차와 관련된 모터 부분들은 이 S&T 모티브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좀 더 특징을 보자면 1월부터 외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점을 좀 포착을 하는 점을 봤을 때는 좀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53,000원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가 53,000원, S&T 모티브에 대해서 단기적인 목표가인가요? 아니죠? 중단기적인. 단기적입니다. 아우, 네, 단기적인 목표가 5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코스닥 시장이 잘 가주려면은 무엇보다도 제약 바이오주가 힘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창사 25년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넘겼는데 이 밖에 전통 제약사들도 연매출 1조 원을 기록했다,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 이건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가 면적으로는 100위권 밖에 있고 인구도 거의 50위권에 있는 국가가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K반도체, K조선, K철강, K자동차는 명실공히 세계 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4, 5년 내로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게 있죠. K컬처가 되겠죠. BTS라든가 뉴진스라든가 또 블랙핑크 등 말 그대로 미국의 기존의 아티스트들을 능가하는 그런 좋은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영화 관련된 K컬처도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비비고로 대변되는 K푸드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죠. 또 K방산도 있네요. 비록 아쉽게도 레오파드2에게 우리가 노르웨이에는 조금 졌지만 다른 쪽에서는 더 활발한 모습 보이고 있는 K방산도 세계적 위치에 있습니다. 아쉬운 건 뭐냐? 바로 K헬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수 없는 딱 한 업종이 있다면 이 K헬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CMO 위탁자 생산으로 대변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바이오시밀러로 대변되는 셀티룬이라든가 지금 기업들 나오고 있네요.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등 말 그대로 이제 제약을 넘어서 신약 개발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국가로 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시장의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K헬스, 물론 아직까지 딱 이 종목입니다 하고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지만은 이들 종목 중에서 분명히 금년에 스타 종목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스타 종목이 궁금해지는데 반종미 소장님, 바이오 헬스주 가운데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지난해 연결 그 기준 매출액이 뭐 3조 12억 원, 그러니까 결국은 3조 클럽에 달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약 9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9,83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약 83% 증가를 했거든요. 이 증가를 한 이유는 뭐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인 그 자회사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실적이 반영된 결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해도 계속 실적을 좀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 그 6월에 인천 송도 4공장이 완전 가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 한다면 생산 능력이 60만 리터를 좀 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캐파적인 부분들이나 공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이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자가 면역 치료제 휴미라라고 있습니다. 이 휴미라가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류머티슨 관절염 등 10가지 질환에 이제 사용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2021년 기준 휴미라 시장이 약 27조 원입니다. 27조 원으로 좀 기록을 했고 지난 1월 말에 미국 암젠이 개발한 휴미라 퍼스트 바이오
시밀러 그 암제비타라고 있는데 이게 휴미라 매출의 80% 비중을 좀 차지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출시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매출이 약 한 23조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휴미라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7월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 하드리마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휴미라 시장을 진출을 할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휴미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 관련된 부분들이 좀 띄워질 수 있다. 그리고 올해 미국 내 물질 특허가 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3분기부터 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목표치를 봤을 때 연간 매출 한 5천억 원을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3조지만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뭐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작년 그 11월부터인가요? 1월까지 그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바이오는 부각이 됐었습니다만 실제 바이오나 헬스 부분들에 대한 그 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부각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러한 정책적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주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좀 느리게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오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이제 전환사채 발행들을 좀 많이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과 또한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 구조로서는 되게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감사보고서 시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 정지 시즌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 감사보고서 시즌을 좀 탈피를 하고 봤을 때 4월부터는 그래도 바이오주에 굉장히 좀 매력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예측을 해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매수 관점으로 좀 더 유효하다, 좀 장기적으로 풀어가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 너무 잘 나왔다.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 수준 80만 원대인데 뭐 지금 유진투자증권은 110만 원, 다올투자증권은 120만 원까지 목표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긍정적인 매력 들어봤고요. SK이노베이션의 실적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이제 YOY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129%나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3조 9,988억 원이라는 수치를 공시를 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66.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07.4%가 각각 상승했고요. 사실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뭐 수익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배당입니다. 배당이 한 주당 5,804원을 공시했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이제 보통주 같은 경우는 2,508원이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2,558원이었는데 보통주보다도 작년에 우선주보다도 올해 2배가 넘는 배당 실시를 확정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죠. 배당도 늘리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배당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한국은 배당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주변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만 좀 올린다 하더라도 한 2배 정도 올리면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메리트를 느낄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스스로 이제 배당을 올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펀드들이 또 공격을 해서 올린 것도 있죠. 어쨌든지 간에 배당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이고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62년 올타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올해 카본 투 그린 전략을 실행력을 좀 높이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같이 한번 발표를 했고요. 플라스틱 리사이클이나 폐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나갈 계획이다라는 이런 계획까지 발표했으니까 실적이 이제 이게 한 번 잘 나온 건 아닐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배터리주만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폐배터리주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오르지도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폐배터리주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후발주자로 지금 좀 뛰어든 SK이노베이션.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모멘텀을 좀 봤을 때는 작년 12월에 성일 하이텍과 이제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통해서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 2025년 기준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합작 법인을 좀 설립을 하고 2025년 상업 공장을 좀 가동 목표로
예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한국에서 건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향후에 적절한 시점에서 미국과 유럽 또한 해외 공장에서도 증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모멘텀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회사 SK 그 지오 센트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와 열분해 공장 설립을 계약을 했는데 울산에서 세계 최초로 폐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조섭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연 6만 6천 톤의 규모의 공장 건설을 이제 추진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그 아이스크림과 화장품 용기에 쓸 만큼의 높은 품질의 친환경성의 그 부분들 제품을 추가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폐배터리나 앞으로 그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 재활용을 통해서도 이 SK 이노베이션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좀 더 시점을 기다려 보시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